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SQL에서 테이블 생성 시 사용되는 create 테이블을 사용할 때 명령어의 특정 속성의 값을 범위로 제한해서 설정하는 제약 조건이 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체크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하거든요. 자, 근데 엑셀 쪽을 공부를 좀 하시거나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알고 있는데 이걸 SQL 관점에서의 명령어가 되게 이게 생소해가지고 틀리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볼게요. 자, 여기 엑셀에 제가 미리 좀 명령어나 이런 거를 좀 풀이를 설명을 해두려고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체크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점검한다, 뭐 검사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그럼 뭘 점검하거나 검사하는 거냐면은 엑셀 쪽을 이미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명단 같은 걸 우리가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자, 여기 이름, 연락처, 거주지, 나이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표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뭐 제가 나중에 값을 채워서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락처라고 하는 이 명단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칙이. 예? 우리가 보통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규칙을 사용하자고 약속을 했냐면 0부터 9까지의 숫자 조합이고 다시기호라는 거를 보통 사용하죠. 연락처는. 맞죠?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원래 이거 다시기호 여러분들 특수문자 읽는 방법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원래 보통 짝대기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다시기호 또는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같은 말로 동의어로 테크기호. 맞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군무원이나 현역 간부 장병분들은 아시죠? 테크라고 얘기합니다. 테크. 그 다음에 대시기호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기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010 다시 굳이 다시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처 상으로 다시기호를 쓰는 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죠. 우리나라에서는. 맞죠?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집전화도 막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032 111 111에 222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물론 예전에 이제 집전화 입력할 때는 032 해가지고 괄호를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연락처를 우리가 이제 명단에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숫자와 다시기호를 사용해서 쓰자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맞죠? 공통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명단에 이렇게 표를 만들 때 연락처는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연락처 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에?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연락처가 세상에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사용하는 명단 표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데 이딴 식으로 규칙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데이터 들어가면은 이게 연락처라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이거 세상에 이런 연락처가 어디서 막 노발대발 난리 나죠.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데이터를 넣어달라 이거지. 규칙에 맞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게 생긴 건데, ITQ 엑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아요. 만약에 ITQ 엑셀 자격증 저 A등급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유효성 검사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거는 ITQ 엑셀 시험을 잘못 보신 겁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뭐 넘어가셨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ITQ 엑셀 시험에서 이거 나와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이에다가 우리가 보통 입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36, 뭐 여기 뭐 25, 뭐 여기 뭐 42, 뭐 60,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명단이 뭐 어떤 그냥 명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주제를 좀 정해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유효성 검사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할 건데, 여기 제시한 대로 50대 이상은 뭐 명단 추가가 안 되도록 하겠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정했다고 해보죠. 자, 그럼 50대 이상은 안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제한 대상을 이제 정수로 제가 이렇게 맞춰놨어요. 예. 정수로 맞춰놨는데 여기에 이 부등호 연산자 익숙한 게 보이시죠? 얘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죠. 자, 제한 방법을 50보다 작다 이렇게 만약 규칙을 정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49를 입력해볼게요. 49 되죠? 맞잖아. 이 사람은 50대가 아니잖아. 맞죠? 네, 50대는 아니지만 50대보다는 작은 40대 연령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50을 입력해 볼게요. 어휴, 에러가 나버리네. 어휴, 이 사람은 딱 5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50대 분류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절대로 이 셀에다가 입력해서 넣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X자 표시가 뜨면서 경고창이 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다시 시도를 여기서 해서 뭐 50 이상을 백날 입력해봐야 에러나요.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규칙이 바로 유효성 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고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거주지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주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얘는 모든 값으로 그냥 풀게요. 자, 이번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주지를 어떤 정해놓은 몇 개 지역명만 들어갈 수 있게, 저장될 수 있게. 제한 걸기.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나이는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넣고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거주지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나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거죠. 서울, 인천, 경기, 네. 이 세 개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약에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제가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제가 딱 이제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든 값이 원래 기본이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얘를 목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목록으로. 자, 원본 여기 클릭하죠. 자, 원본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쭉 세 개만 얘만 잡아요. 얘 세 개만 잡아요. 여기 절대 참조로 이렇게 달러 표시 들어가죠.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뜨냐면은 무슨 이상한 화살표 같은 게 막 뜨는데 얘를 눌러볼게요. 세 개가 뜨죠. 그럼 여기 만약에 서울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 들어가요. 왜? 아까 유효성 범위로 얘를 잡았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경기, 여기 또 뭐 인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 원래 3개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강제로 타자 입력을 한번 해서 여기 이외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지. 경남, 아니면 저기로 할까? 뭐 저기 제주 입력해볼게요. 자, 제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터 누르는 순간 안되네. 안된다 그러잖아. 왜? 여기 지정한 이 3개 지역 명칭 이외에는 못 들어가게 막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된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은 당연히 이거 제주도는 못 들어가게 막았지만 예를 들어서 거주지라는 이 데이터 칸에다가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숫자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생년월일 입력하는 칸 있죠. 생년월일에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죠. 맞죠? 거기 숫자 이외에 뭐 무슨 뭐 태어난 연도 월 또는 일에다가 뭐 무슨 뭐 기억 월 무슨 뭐 히읗 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딴 식으로 DB 설계하는 사람은 나가 죽어야죠.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효성 검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예시를 되게 좀 극단적으로 드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아, 맞잖아. 말도 안 되는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 규칙을 정해놓고 명단을 만들어야 된다. 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SQL문에서 이 체크라는 명령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명령어 기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거 여러분들 ITQ 엑셀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알아야지. 맞죠? ITQ 엑셀 시험 봤는데, 야, 이런 기능도 있어? 시험을 잘못 준비하신 겁니다. 있어요. ITQ 엑셀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아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